누구보다 믿었던 내 아이의 선생님. 그런데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는데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무자비한 폭행. 내가 있는 집안에서 내 아이가 맡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이한테 미안하다. 오랫동안 또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방문교사의 폭행. 그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대체 그날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당시 수업이 이루어졌던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날 이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가족들. 내 집에서 내 아이가 폭행을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사실 아이의 어머니는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 네, 아예 안 보여요. 빛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 둘째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수업을 듣게 된 거였거든요. 아이의 공부를 직접 봐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던 엄마. 그러던 중 복지관을 통해 소개받은 방문 선생님은 은인 같은 존재였다는데요.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대하는 다정한 목소리에 신뢰가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되게 유능하고 굉장히 자기가 실력도 있는데 이렇게 봉사 차원으로 이게 소일거리로 이거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었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몸을 뒤덮은 수상한 멍자국. 왜 또 멍이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책상에 다 부딪혔어요. 뭐 놀다가 공에 맞았어요. 넘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거실에서 문제 퍽퍽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아 하는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얘가 알아차리고 너 혹시 선생님한테 맞은 거 아니야? 했더니 계속 추궁했더니 그날 맞았다고. 언니가 급하게 용산에 가서 구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카메라 위치를 잘 맞춰가지고요. 여기다가 수건을 덮어서 올려놨어요. 큰애는 선생님 문 열어주고 우리가 없는 척 있는지 없는지 말 안 했어 일부러. 셋이서 이제 방에서 그러고 보고 있다가 이제 울고 난리가 났어요. 벽 하나를 두고 상황을 지켜본 가족들. 믿었던 교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소리로만 짐작해야 했던 엄마. 울면서 덜덜덜덜 막 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애가 맞고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충격이었어요 정말. 내가 있는 집안에서 내 아이가 맡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이한테 미안하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참담했습니다. 강사를 때리는 몸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이 역시 강사의 손이 올라가면 알아서 움츠리거든요. 일상적으로 이런 식의 폭력이 반복되어서 맞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폭행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기 아동학대법 현행범을 취업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폭행 직후 그녀는 한 기자를 통해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애정이 과해서 내 새끼처럼 순간에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 새끼처럼 생각하니까. 특히나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고두근 씨예요. 고두근 씨는 머리나 얼굴이나 이런 데 충격이 가면 망막이 떨어지거나 파열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고도 근시로 인해 4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 폭행으로 인해 실명까지 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1살 아이는 혼자 고통을 삼켰습니다. 뭐 그랬어? 그냥 아이폰 얘기 뭐라고 해? 하나씩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다 힘들 것 같아서요. 자기보다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속상하고 엄마가 힘들까봐 얘기를 그래서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음이 더 아프네요. 복지관에서 오신 선생님이 이럴 거라고 저는 정말 꿈에도 한 번도 정말 선생님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각장애가 있는 애를 머리를 그렇게 막 오늘 저희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르세요? 복지관인데 다 얘기했는데. 당시에 복지관을 통해 소개받았기에 더 신뢰가 갔었다는데요. 저희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그 선생님이 여기서도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파견직 선생님이시거든요. 수학 강사분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네 집에 오래 나간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제가 그 담당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현재 가해 교사는 CCTV가 찍힌 당일만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일단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밀한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폭행이나 어떤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만 그 죄를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재 교사는 수감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현재 법원에서 사건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거라는 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이기는 하지만 아이한테는 되게 권력자처럼 지각이 되어서 자기가 이거를 도움을 청해도 그 권력자보다 엄마와 아빠가 더 힘이 약하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해도 도움을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끔찍한 폭력을 혼자 참아온 아이. 가해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더 괴롭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게 너무 그게 미안하죠. 네, 시각장애인인 어머니가 속상해할까봐 참았다는 아이의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상습 폭행이다 아니다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1심에서는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예, 징역 8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된 수강 명령 이제 2가지 형이 떨어졌는데요. 네. 법원 판사님 판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주장은 한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달 정도 폭행한 부분이다. 근데 2달 정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꼬집어서 멍이 들고 상처가 날 정도라면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한 검찰 측도 불만이 있어서 항소를 했고 또 가해자인 학습지 선생님도 징역 8개월 좀 무겁지 않냐 쌍방 항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3년간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고 네.
폭행 학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지금 진실을 다투는 상황인데 네. 2개월만 인정을 했다면 네. 가해자 쪽의 의견에 이제 1심 법원이 네. 뭔가 좀 손을 들어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법조인 생활을 아주 길게 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명의 잘못된 억울한 판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이제 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 멍이 든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CCTV 장면, 그 다음에 멍이 남아있을 이 시간들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한 2개월 정도는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근데 2개월을 벗어난 나머지 한 10개월 정도 부분은 이 피해자 아이 얘기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법원의 판결의 얘기인 겁니다. 네. 뭐 방문 교사 측에서는 내 새끼 같아서 훈육이었다. 아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에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